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투자하는 종목만 깊이 있게 다루는 리치투게더입니다. 요즘 AI 주식들 때문에 마음고생 정말 심하셨죠?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이 기회에 더 사야 하나 정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그 혼란스러운 마음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AI 주식 시장에 그야말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자, 지금이 모든 걸 던지고 도망쳐야 할 공포의 순간일까요? 아니면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인생의 기회를 잡아야 할 역사적인 순간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자신만의 답을 찾게 되실 겁니다. 혹시 최근 주가 하락 때문에 밤잠 설치셨다면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거친 시장의 파도 속에서 불안해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왜 이런 AI 대폭락이 시작됐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파헤쳐볼 거고요. 다음으로 폭락 속에서 오히려 세일 중인 거대 기업들의 기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폭발적인 성장주 팔란티어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샅샅이 훑어본 뒤에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를 위한 투자 전략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AI 대폭락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나가던 AI 주식들이 갑자기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걸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AI의 시대가 끝난 게 아니라 너무 뜨거웠던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는 일종의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기업들이 AI 인프라, 그러니까 서버나 데이터 센터 짓는데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 수익으로 돌아올지 불확실하다는 걱정이 있는 거죠. 둘째,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그동안 너무 높았어요. 셋째, 이제는 그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즉 전문가들이 예상을 완전히 박살내는 수준이 아니면 투자자들이 실망해서 주식을 던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AI가 결국 우리 일자리를 뺏고 기존 산업을 파괴할 거라는 막연한 공포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위기는 종종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두 번째 이야기, 세일 중인 거인들입니다. 시장 전체가 흔들리니까 정말 튼튼한 우량 기업들까지 덩달아 주가가 빠졌거든요. 이거 혹시 명품을 싸게 살 수 있는 정말 드문 기회가 아닐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지금의 하락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고점 대비 무려 30%나 하락했습니다. 아니, 전 세계 거의 모든 컴퓨터에 이 회사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고 클라우드 시장의 절대 강자인 기업이 이 정도 할인을 한다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죠. 이 슬라이드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주가가 기업 이익에 비해서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주가 수익 비율, 즉 PE를 보여주는 겁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PE는 지난 5년 평균치보다 25%나 저렴해요.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과거 평균보다 훨씬 싸졌다는 아주 의미 있는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주가는 떨어졌지만 회사의 본질, 그러니까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작년에만 순이익으로 130조 원이 넘는 돈을 벌었고요. 올해도 20% 안팎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죠. 특히 AI 비서인 코파일럿 사용자는 벌써 1,5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AI 분야에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부터 게임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시장 지배력은 여전하고요. 다음 거인은 IBM입니다. 한때는 옛날 컴퓨터 회사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제는 AI 시대를 맞아서 화려하게 부활했고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세일 중입니다. 125억 달러. 이 숫자가 뭐냐면요. IBM의 AI 수주잔고라는 겁니다. 앞으로 IBM이 AI 사업으로 벌어들일 계약 금액을 미리 쌓아둔 건데요. 마치 인기 맛집이 1년치 예약을 꽉 채워놓은 것과 같아요. 이 예약 장부가 1년 만에 2배 이상 불어났다는 건 지금 IBM의 AI 기술을 찾는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거인은 바로 오라클입니다. 수십 년간 기업 데이터베이스 시장을 지배해온 공룡 같은 회사죠. 바로 그 점이 AI 시대에 와서 엄청난 무기가 되고 있어요.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이미 오라클이 꽉 잡고 있으니까 그 위에 AI 서비스를 올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마치 내 집 마당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처럼 쉽고 안정적인 전략인 겁니다. 한 전문가는 바로 이 오라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이 났다. 이 정도로 극심한 폭락을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엄청난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안정적인 거인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심장이 뛰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팔란티어의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폭발적인 성장과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기회라고 할 수 있죠. 137%. 와, 이게 팔란티어의 미국 내 기업 상대 매출이 딱 1년 만에 성장한 수치입니다. 회사가 1년 만에 2배 이상 커진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팔란티어에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팔란티어에 열광하는지 이유를 보면요. 이들은 부트캠프라는 짧은 시연 프로그램만으로도 거대 계약을 따내는 아주 독특한 영업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결과 미국 내 계약 가치가 145%나 폭증했고 이게 57%라는 경이로운 영업이익률로 이뤄지고 있죠. 1,000원치를 팔면 570원이 남는다는 뜻인데 정말 대단한 수익성입니다. 여기에 안정적인 정부 계약을 바탕으로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이제 그 반대편, 팔란티어가 가진 리스크를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높은 성장에는 언제나 큰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이 차트가 가장 큰 리스크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매출의 77%, 그러니까 대부분이 미국 한나라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만약 미국 경제가 흔들리거나 경쟁이 심해지면 팔란티어의 성장 엔진이 통째로 멈출 수도 있다는 뜻이죠. 한 바구니에 모든 결과를 담아놓은 셈이라 이건 신박한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리스크는 바로 이 숫자, 120배가 넘는 주가 수익 비율, PE입니다. 아까 봤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몇 배에 달하는 수치죠. 한마디로 주가가 극도로 비싸다는 겁니다. 이건 시장이 앞으로 몇 년간 이 회사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성장할 거야 라고 가격에 미리 다 반영해놨다는 뜻이에요. 아주 작은 실수 하나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죠. 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월가의 전문가, 즉 애널리스트들은 이 회사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예측을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한눈에 비교가 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1년간 5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오라클은 무려 100% 이상, 즉 2배 넘게 오를 잠재력이 있다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리스크가 크다고 했던 팔란티어조차도 평균적으로 4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시장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겠죠. 자,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투자 전략을 통해서 이 정보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생각의 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건 금요 조언이 아니고요. 여러분만의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접근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보수적인 투자자. 즉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IBM처럼 할인된 거인들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과 안정적인 수익이 있으니 마음 편한 투자가 될 수 있죠. 둘째, 공격적인 투자자. 즉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수익을 노린다면 팔란티어 같은 고성장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주가가 비싸고 특정 지역에 편중된 리스크를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셋째, 이미 이 주식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단기적인 시장의 공포에 흔들리기보다 이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사업을 잘 해나가는지 그 본질에 집중하며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